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한다 라는 그 감정을 찾는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평범해도, 아니 오히려 평범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은한 빛이 풍깁니다. 나는 그런 존재들이 가장 위대하고 멋진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생에 걸쳐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을 꼭 한번 마주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순간, 참 만나고 싶은 순간이죠? 좋은 글이네요. 이 글의 저자는 바로 저 장재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제 마음을 전하면서 12월 11일 일요일 야자수 시작해볼게요. 야자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G 워너비의 사랑하자로 열어봤습니다. 일요일 야자수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는 장재열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두 분 스님 모셨어요. 가섭 스님과 자연 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스님께서 오늘도 밝은 표정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요. 여러분들 이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야자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고민으로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참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앱 게시판 그리고 유료 문자 샵 1252 우물정 1252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 손편지도 받고 있습니다. radio@btn.co.kr 그리고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5 BTN 불교라디오 야자수 담당자 앞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도 울림 게시판에 청취자 여러분의 소감과 의견이 올라와서 정말 반가운 마음에 골라봤는데요. 오늘은 가섭스님께서 읽어주실까요? 네, 댓글 읽겠습니다. 자연스님 말처럼 미친 듯이 화를 내고 다음날 정중히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참 힘듭니다. 아, 백윤아님께서 그러셨는데 이거 어찌 할 겁니까 이거? 네. 누군지 찾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야자수. 우와, 이런 방송 진짜 기다렸는데 완전 감사해요. 합장. 오우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합장까지 센스 있게 읽어주셨어요. 자연스님, 근데 이 사과 안 받아들여서 힘들다는 백년아님 어떡하죠? 아니, 근데 이건 사과할지 몰라서 그래요. 사과는 내일로 하는 거지 네? 상대가 받아주느냐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걸림이 없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상대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결과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백년아님 듣고 계시죠? 오늘 좋은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 남겨주시면 스님들과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색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이 조계종 교육원에서 개최하는 콘서트 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출가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 출가랑 콘서트 저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떤 콘서트인가요, 이거? 출가 콘서트는 이제 1차로 이제 서울에서 한번 열렸고요. 네. 11월 말에 그 부산에서 한번 열렸습니다. 1차 때는 이제 우리 잘 아는 법륜스님 네. 오셔가지고 그 출가자의 삶에 대해서 안내하고 또 출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즉석, 즉문즉답으로 네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나름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정해진 사람 내지는 그렇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 네. 또 내지는 출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이렇게 맞아요.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금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한 선택으로 네.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 콘서트라고 한 주제로. 콘서트니까 당연히 이제 뭐 연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래도 이제 유명인들이 와가지고 공연도 그렇군요. 하고 하면서 정말 콘서트다운 그런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출가 토크 콘서트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콘서트 갔다가 출가하고 다시 돌아와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콘서트는 이제 그날 뭐 당일 행사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이제 출가해서 궁금한 분들은 와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이제 들을 수 있고요. 콘서트를 간다고 해서 꼭 출가 예정자는 아니다. 그렇죠. 말씀이고요. 네. 일반 불자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제가 출가 상담사로 이제 있다 보면 네. 일반인들이 출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안내하죠. 출가에 궁금하면 이때 와서 같이 참여해가지고 들어봐라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는데요. 출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되고 또 누구나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길 바랍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삶의 길을 소개하는 행사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 몰랐던 사실들 알아가시는 코너들 준비되어 있어요. 엉뚱하지만 유쾌한 무개념이 개념 코너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핵심 코너, 불교적 관점으로 사회 이슈를 논하는 대담 특집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노래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인디아 아리에의 Can I Walk With You? 스님들의 서리빨 같은 10분 대담, 야자설전.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각종 이슈, 스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스님들의 특별 대담, 이름하여 야자설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종교 앞에 남녀는 평등한가? 그리고 남녀 평등에 가까운 종교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교단 내에서 이 남녀 평등 문제 어떻게 전개돼 왔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이 남녀평등 문제, 스님들께서는 불교에서 어떻게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자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종교 중에서 보통 여기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는 사회적 평등, 남녀 평등을 지향한다는 사실은 지양합니다. 지양한다고요? 예. 불평등이 많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계 종교나 좀 유명 종교 중에서 네. 그나마 남녀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건 사실은 불교밖에 없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분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네. 아담의 갈비뼈라는 찌기다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찌개다시. 깍두기. 네. 깍두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브에게는 신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죄를 이브가 범할 수- 먼저 먹는 거군요, 네, 네. 사과를. 아니죠. 이브가 먼저 꼬드기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죄를 범하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녀는 성지자가 될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지금도 천주교에서 이렇게 미사포를 쓰는 이유도 신 앞에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서. 아, 여성은 네. 여성만 그래서 쓰는 그래서 거군요. 네, 여성들은
정해진 신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까지도 서양에서 결혼을 하면 남자한테 소속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이 바뀌는 거예요. 아, 패밀리 네임. 네. 그래서 그렇네요. 성직자 자체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문명이 오래된 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힌두교도 그렇고 네. 힌두교에도 예전에 법을 보면 여성을 죽이는 거는 물건 훔치는 거하고 같은 죄로 처벌이 됐어요. 아, 엄하지 않은 죄로. 예. 그러니까 살인죄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남자가 없는 집은, 그러니까 여자만으로 구성된 집은 네.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거는 하나의 독립된 가정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여성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나중에 붙다가 비구니 교단을 비구 교단에 부속시키는 이유예요. 아, 그런 거군요. 그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가 화장될 때 부인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됐어요. 순장처럼요? 예. 무섭네요. 그 정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남녀 차별을 심하게 한 건 동아시아예요. 동아시아군요. 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가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아예 정혼만 해도 정혼하면 서로 얼굴을 못 봅니다. 못 보는 상황에서도 남차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서 죽게 되면 네. 얼굴도 못 봤는데 수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 자결할 거를 계속 목맬 거를 이렇게 종용하죠.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더 친절한 경우에는 직접 매주기도 합니다.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군요. 그게 이제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이라는 그런 아예 표제가 있을 정도예요. 아, 공자의 이름으로 죽은 여인들. 수만 명이.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 유럽에서 마녀사냥으로 죽은 여자들은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동정심이라도 받지만 맞아요. 동아시아에서 유교적 관점 때문에 죽은 여인들은 그런 동정조차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인지도 참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으니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군요. 그리고 그거를 아예 세뇌를 시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여성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이슬람은 뭐 더 심한 거고요. 무섭죠. 지금도 너무 무서우니까. 그렇게 보면 세계 네. 종교 중에서 여자를 성직자로 인정을 해주고 남녀 평등 얘기를 하는 거는 유일하게 불교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도 네. 이제 이렇게 쉬웠던 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부처님 네. 당시에 이제 그 이모였죠. 네. 예, 대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프라자파티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출가를 결심하고 출가를 할 때, 네. 부처님이 반대를 하시죠. 뭐 경전에 비하 이제 그 우리가 나와 있듯이 이제 아난존자가 그 부처님 설득해서 뭐 출가를 하게 되는데, 무릎을 꿇고 부처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 여성 네네. 출가자들이. 네. 그래서 뭐 그 길마다 붉게 물들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물들었다는 건 그만큼, 피군요. 예, 그렇게 이제 아주 그 간절하게 네. 출가를 원하고 또 바랬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도 결국에는 출가를 허락을 하시죠. 네네. 그런 과정들이 있던 거죠. 쉽지만 않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성 출가자들만은 지켜야 되는 계 8경계라는 제정해서 네. 지키게끔 하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네. 조선시대 때 만약에 조선 후기 사회에서 네. 어떤 양반이 계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성에게도 재가권을 주고 그러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네. 그다음에 여성도 독립된 어떠한 양반 신분으로서 과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요. 거꾸로. 죽는 정도군요. 당연하죠. 사회 그 사회 체제 네.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예요. 거의 뭐 지금으로 지금 무정부주의자 같은 그런 예. 거군요. 완전히 뭐 테러를 가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붓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완전 수평으로 놔줄 수는 없어요. 그 당시 사회관념상. 네. 그래서 그렇죠. 여성도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말을 하더라도 붓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몇 년이라도 좀 있다가 여자는 하게 하자. 네. 남자는 바로 결혼할 수 있어도. 네. 그다음에 여자는 성직을 부여하더라도 똑같은 성직을 부여하더라도 비구보다는 조금 낮게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당시 사회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당시 구조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조선 후기까지 네. 여성들을 정절이라는 이름으로 목을 매달았을 정도니까요.
그렇네요. 그 안에서 보면 2,500년 전에 이전 생각을 했다는 건요. 이거는 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한 100만 명 모여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진짜 그거는 세계 여성사에서 네. 종교를 떠나서 여성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요.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옛날에 역사 스페셜이란 프로그램 봤을 때 놀랬던 게 고려 시대에 부인이 남편한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호칭이 자네라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제가도 했었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시대를 역행하게 된 걸까요? 불교 시대에는 여성들이 다 어느 정도 이상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네네. 그래서 불교가 번성했을 때 동아시아에 여성 시대가 있어요. 그게 중국의 유일한 황제인 신성 황제 측천무.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선덕여왕, 진덕여왕. 네. 그다음에 일본에는 추고천왕이라고 하는 네. 여성 군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 그때가 불교가 그 나라의 어떤 큰 흐름이었을 때군요. 유교 시대에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까지는 여성들과 남성들이 대등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서도 제사를 지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재산 분할할 때도 1대1로 가는 거고, 남녀가 똑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혼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온 재산을 다시 가져가요. 그대로. 예. 네. 그러니까 노비를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결혼 생활해서 노비가 자식을 낳았어. 네. 그러면 이혼하게 되면 그 노비 자식까지도 자기가 다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계약서 쓰는 거랑 상당히 비슷한 그런 구조가 네. 조선 초기까지 있었어요. 오히려 그 유교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것들이 붕괴된 거군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단편적으로 대비해 주는 게 헌안설원하고 신사임당이에요. 네. 신사임당은 자기 집에서 살고 울곡 아버지가 이원수라고 하는 파주 사람이에요. 경기도 파주 사람. 네네. 그래서 오죽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코피나게 대관령 넘어다니면서 과거 시험도 못 보는 거예요. 힘들어서. 네.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자기 친정에서 살면서 그림이나 그리고 그게 사실 신사임당이 어떻게 보면 정체입니다. 그에 비해서 허균네 집은 네. 그게 양반집이에요. 진짜 양반집. 오. 그래서 헌안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댁살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서 무진장 고생을 하다가 결국 요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시대가 변할 때 신사임당 같은 어떤 예술인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여성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성의 권한이 존재했을 때 얘기예요. 조선시대 중기 이후로 가면 전혀 그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여성이 그림이나 그리고 네네. 있고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 건 역시 사실은 이 종교의 이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는 거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네. 이제 남성 중심, 내지는 비구 중심, 네. 극단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된 것들을 네. 보면 아까 이제 우리 자연스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이제 사회적인 네.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해 안 하고 네. 일반적으로 현재 이제 얼만큼의 그 차이가 있느냐,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도 비구 숫자와 네네. 비구니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아, 공교롭게도. 실제로 저희 대중들이 뵙기로는 비구니 스님 많이 못 뵙는 느낌인데요. 근데 숫자가 거의 4,000명 좀 넘게 네. 한 100여 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다 보면 네. 우리 불교 내지는 조계종단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성직자로 봤을 때 그런 평등 관계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도 조금 더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혹시 두 분께서 가서 스님이나 생각하시나요? 저나 다 비구 스님이니까 네네. 이렇게 말하는 걸 수 있어요. 비구 스님을 비구니 스님을 네. 모시고 오면 피를 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한 상황이. 분 게스트를 모셨어야 했네요. 그런데 전화 연결되나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 일반 사회법은 합리성을 따르는 거고요. 종교법은 그 종교랑 관계된 교주의 권위를 따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시대에 굉장히 파격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근데 시대가 더 변한 거죠, 지금. 더 2500년이나 변하니까. 그래서 네네. 지금은 남녀 평등이라는 부분이 엄청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주 중심으로 반영을 해야 되느냐, 시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재수정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지. 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말씀 주신 대로 부처님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거였다고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에는 좀 보수적인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대가 바뀌어온 거니까 이게 아젠다를 사실 다시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교단 내에서도. 네, 그 부분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사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걸 개인적으로는 여성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뭔가 한번 논의가 있었으면 하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안 한 게 더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논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평등에 가깝게 보정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종단 내적으로 보면 이제 비구니 스님들에 관련된 그런 네. 기록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비구니 스님 스스로가 먼저 체계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다른 비구라든지 다른 연구기관 하는 것보다는 비구니 교단 자체 내에서 우선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자료화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기록에 남기는 이제 그런 기관들을 두고 연구하고 아마 지금은 뭐 비구니 연구회도 있고 네네. 근데 그 비구니 연구회라는 것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렇군요. 예,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지만이 예를 들면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랄까? 네. 내지는 뭐,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도 보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님께서는 어떠세요? 우리나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네. 여성이 억압받은 시절은 사실 조선 후기라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성 대통령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그게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렇네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없는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예요. 오! 그래서 남성들은 사실 양보해줄 용의가 있어요. 그거는 승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비구니 스님들이 그거를 사실 주체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발표가야 되는 거지 비구 스님들이 어떻게 갈래를 쳐주면 그건 또 다른 방식의 종속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한편으로. 네. 두 분 스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했던 거 그리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많은 부분 좀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요즘에 이제 우리 교단 얘기만 하면 네네. 비구니 스님들의 이제 후배라 할 수 있는 네. 여행자의 출가자 수가 너무 적습니다. 아. 1년에 지금 70명이 안 돼요.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군요. 엄청 줄어든 거죠. 네네. 옛날에는 이제 저희 출가할 때만 해도 네. 여행자와 남행자 수가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은 남행자 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5년 뒤, 10년 뒤 가면 이것은 비구니 교단 자체의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이 평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은 그 교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네네. 그런 고민부터 우선 이제 좀 선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거시적인 전망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무개념이 개념으로 돌아올게요. 박원이 부릅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시중에 떠도는 질문들을 가볍게 소화하는 시간. 무개념이 개념. 일요일 오후에 한가로운 디저트 타임. 무개념이 개념 코너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의외의 질문들이 도착했을지 궁금한데요. 스님들께서 하나씩 읽어주실까요? 스님들은 왜 배가 나올까요? 어우, 뜨끔했습니다. 어우. 네, 스님들 중엔 배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절도 많이 하시고 산도 타시고 많이 다니시고 농사도 짓고 하는 일도 많고
음식도 채식 위주로 드시는데 왜 배가 나오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연 스님, 어떻게 된 거죠? 육식 동물에 살찌는 동물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맞아. 치타 이런 동물들 살 안 예, 찌죠? 다 육식 동물은 뭐 뚱뚱한 동물 한 번 하나도 없습니다. 그 코끼리- 채식을 하기 때문에 네, 코끼리를 보세요. 채식 않습니까? 코끼리는 채식입니다. 그러네요. 채식을 하면 내장 기간이 길어져요. 육식을 하면 내장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몸통이 짧고 팔다리가 길어지는 거고요. 네. 채식 중심으로 하면 내장 기간이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천천히 소화하느라? 예, 내장 기간이 밝잖아요. 그러면 스님들께서 배가 나오신 건 근데 지방이 이제 아니야. 이게 네. 위험한 질문인 게 네. 모든 스님이 다 배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이들 나오셨잖아요, 사실. 연세가 들면 누구나 나옵니다. 채식을 해도요? 채식을 하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이제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나이살. 나이살. 그래서 네. 이제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의외로 이제 그 배가 나오는 거 스님들이 네. 이제 소임을 살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음식이 관련돼서 나올 수도 있는데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연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그쵸. 근데 연부를 많이 하면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배씨. 네. 근데 연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이 호흡을 하다 보면 네. 이 배가 약간 좀 나온다 그래요. 성악가들처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변명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스님들은 왜 배가 나올까요? 첫 번째 질문. 코끼리와 성악가를 생각해봐라. 라고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섭스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스님들은 정말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시나요? 두 번째 질문도 쉽지 않은데요.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앉아서 돌아가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자탈인망이라고 하는데, 네. 부처님께서는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앉아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의 이제 이 선문화, 네. 선수행 문화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최고의 어떤 선장에 이른 상태에서 임멸한다. 맞아요.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요. 네. 돌아가실 때는 특이하게 돌아가시는 스님 중에는 물구나무사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정말요? 그런 이제 어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선어록에 보면 특이하게 돌아가신다고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전등록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어떤 스님이 네. 내가 언제 죽겠다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관을 끌고 나가요. 동문 밖에서 언제 죽겠다. 네. 그래서 관을 그래놓고 나가 사람들이 다 구경을 오니까 그쵸. 관 속에 들어갔다가 한동안 계속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부활하신 건가요? 아니 오늘은 그만둬야겠다. 내일 남쪽으로 나가서 내가 다시 죽겠다. 그래서 두 번째 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줄었지만 또 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똑같은 행동을 다시 서쪽으로 3일째 4일째가 돼서 북쪽으로 나갔는데 네. 아무도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당신이 그냥 문 닫고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되게 흥미롭고 신기한 얘기네요. 재밌죠. 그리고 또 네.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네. 어떤 스님이 이게 다 전등록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등록에, 어떤 스님이 노스님이었는데 주의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 열반하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절에 행사가 있다고. 스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조금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와서 이제 협상을 했는데 네. 그때는 또 그날 하필 또 신도 제가 있대요. 제가, 네, 그래서 이런 날은 안 좋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았다고 또 가가지고 손 없는 날, 손 없는 혹시 날. 일 없을 때, 네. 이래가지고 협의해서 그날 돌아가셨다는. 요 날로 하시죠, 이렇게. 이 얘기에서 나오는 흐름은 뭐냐면요. 네네. 깨달은 사람은 수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 얘기예요. 와. 그래서 그러네요. 수명으로부터 초월해서 또 다른 어떤 진리의 세계로 간다. 네. 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수행자는 네. 앉아서 돌아가신다. 이게 고착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수행 문화로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면 그런 걸 초월하는 분이구나라고 초월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되는데 마치 스님들은 다 앉아서 돌아가셔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됩니다. 스님이 누워서 돌아가셨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래서 부처님이 누워서 돌아가신다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 스님들은 정말 앉아서 돌아가시나요?
정답은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수행자는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그때 달라요.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다 해봤고요. 우리 무개념이 개념 코너에서는 스님들에 대해 궁금했던 발칙한 엉뚱한 질문들 모두 환영합니다. 무개념 질문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개념 답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제주소년의 귤. 오랜만에 학교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귤. 네, 오늘 야자수가 준비한 메뉴는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쉬우시죠? 다음 주에는 더 퀄리티 높은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슬슬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죠. 다음 주도 우리 건강하게 씩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들께 두 분 스님께서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자연 스님? 언제나 현재를 살고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비록 추운 겨울이라도요. 예. 네, 가섭 스님께서는 어떤 말씀 전해주시나요? 묵은 것은 털어버리고 네. 털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과 함께 두 분 스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야자수 마칠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후원 안내 보내드릴게요. 저희 BTN 불교방송 라디오는 광고나 협찬 없이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제작되고 있는 방송입니다. 휴대폰 앱 메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요. 정기 후원 클릭하실 수 있고요. 방송 포교 후원이 가능합니다. ARS 후원 전화도 받고 있어요. 060-800-3355번이고요. 정기 후원 안내는 02-3270-3464에서 6번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TN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더 큰 울림을 만들어주세요. 자, 저도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 구성의 박누리, 재능 기부의 최웅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야자수 그늘 아래서.